자, 오늘 시장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오늘 추천은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약간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고요. 제가 오늘 분석을 드리는 것도 종목들을 많이 분석 드리는 것도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 있는 시장이고 또 결국에는 저희가 시장을 이해를 해야 대응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쉬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간단한 체크를 좀 해보는 시간 이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 내역들은 무료 추천 드린 내역인데, 저희 4월달 3179% 이런 거,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추천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차익 났던 종목들, 이런 내역들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매일같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 정리를 드리니까요. 늦어도 당일 안에는 올라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간단히 하고요.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증시에 대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지금 가장 큰 화두는 공매도예요. 그죠? 공매도 화두입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매도가 이제 정지되거나 제한되거나 그런 사태 이후 한 달 후에 결과물을 보면 증시가 한 번도 안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일시적인 조정은 항상 있어 왔지만 결과론적으로 한 달, 두 달 후에 증시는 우상향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크게 효율성은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좀 타격이 있으실 거예요. 개별 종목들을. 그 이유는 일단 당장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크게 두 가지 매도세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그냥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밀리는 부담감. 그걸로 인한 증시 및 종목들 하락. 근데 이 공매도가 무조건 그냥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격이 이렇게 예를 들어 1000원이다, 100원이다 라고 있으면 99원에다가 던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1원에다가 푸시를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요. 101원이나 100원쯤에다가 푸시를 넣게 되고요. 매도 물량을 잔뜩 쌓아놓게 되죠. 그러다가 99원에 있던 물량이 이제 깨지게 되면 98원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99원에다가 푸시를 넣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이 82,600원대 있죠? 여기에 지금 매도 물량이 있어요. 여기에 계속 걸 수는 있는데 이 매수 물량이 있는 82,500원 여기에는 걸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물량이 막 100만 주가 쌓이고 82,500원에 몇천 주 이래버리면 이게 심리적인 저항이 굉장하죠. 그렇게 해서 밀리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공매도가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외인이 이제 공매도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묻지마 매도하는 패닉셀 현상 그게 있고요. 가장 큰 패닉셀 현상은 물린 거죠. 이게 비중 조절을 못 해주시고 물려가지고 신용 매수를 했는데 이 신용 매수가 이제 만기가 도래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140% 담보 비율인가를 요구하잖아요. 그 라인이 이제 밀렸을 경우 그냥 증권사에서 자동 하한가 매도를 해버리는 케이스.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악재가 되고는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항상 없었다라는 건데 다만 그럼에도 걱정은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좀 하면 좋겠느냐?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을 짜자면 일단 첫째는 비중입니다. 1번은 비중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비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비중을 5%를 갔습니다. 5%를 갔는데 이게 1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는데 비중 5%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폭락해가지고 1,000원짜리가 500원이 돼버렸네. 500원이 돼버렸어요. 이때 차이는 뭐냐면 여러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시고 현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500원에 추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비중이 5%였을 때. 근데 만약에 비중이 5%가 아니라 50%였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50%를 1,000원에 갖고 500원이 돼버리면 이건 뭐 올인을 하더라도 평단가를 750원 이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비중이 5%씩 해서 여러 종목 항상 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 종목으로 구성을 하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500원에서 비중을 5%의 배수인 10%로 늘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매수 단가는 750원으로 떨어지고요. 그죠? 네, 그리고 비중 10%에서 이제 20%로 만약에 늘리게 된다 가정을 하면 750원이었던 단가 250원이 줄어든 이 단가가 결과론적으로 625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게 되고요. 만약 비중을 40%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대략 610원인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612원? 네. 그러면 이때는 반토막이 나도 조금만 올라오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간단히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1,000원에서 500원이 됐다고 쳤을 때 비중이 5%였을 때 10%로 비중을 늘려주게 되면 단가가 750원이 되고요. 20%로 늘려주게 되면 대략 625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비중을 만약 40% 가게 되면은 더 낮아져가지고 562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562원 되고 만약에 80%까지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단가는 531원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뭐 8%, 7%만 올라와도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올라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해서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불안한 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서 참 명심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증시는 이제 언제쯤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인가? 자, 일단 뭐 코스피는 시장이 없습니다. 코스피의 대부분이 뭐 탑10에 속하는 뭐 삼성그룹 일가와 뭐 LG화학 뭐 등등 현대 이런 종목들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걔네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겉보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건 이제 코스닥이 되겠죠. 코스닥인데 코스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고가 경신했다가 근 며칠 만에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고점비. 그죠? 엄청나게 밀린 거예요. 뭐 사실은 이게 고점장이 아니었었다면 손에 꼽힐 만큼 사실은 좀 안 좋은 그런 시장이었던 거고요. 이게 언제쯤 턴어라운드 나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추세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저희 10분봉과 60분봉을 좀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10분봉 기준 122평 돌파나 아니면 60분봉 기준 22평 라인을 이제 커버링하기 시작하면 이때처럼 강하게 돌파 마감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상향하고 또 고가 다시 갈아치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당장 코스피 같은 경우 뭐 4,000설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은 1,500설, 1,200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상황이라 결국에 비중 조절만 잘해주시면 그 문제는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 무조건 들어가기보다는 라인 바닥 찍고 22평이나 10분봉 기준 122평 돌파 마감 시 뭐 차라리
레버리지를 가시는 것도 ETF 위주로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오늘 뭐 추천도 드리지 않고 또 내일은 휴일이고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작년에 진입하신 심야 개미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타격이 있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VIP 분들과 또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식을 지금까지 이제 15년 차인가 16년 차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느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당장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은이가 뭐 폭탄 쐈다. 이건 초반에 처음 이짓할 때요. 증시 마이너스 막 10%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이 증시가 마이너스 10% 20%씩 깨졌어요. 그리고 일본 원전 사고 났을 때 그냥 깨졌습니다. 그냥 웬만한 종목들 하한가 갔어요. 그때는 하한가가 마이너스 15%였는데 그냥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증시가 엄청 폭락했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죠? 3월 이제 코로나 포스트 시대 진입하면서 증시가 다 빠졌는데 결국에는 더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식 자체가 심리 게임인 거죠. 네.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3개 준다고 받지 마시고요. 저녁에 4개 주는 걸 받아서 다음날 차라리 하나를 더 드시는 게 훨씬 이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뭐 증시의 역사도 보시면 결국에는 뭐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이렇게 올라왔었다. 폭락하면 올라가고 폭락하면 올라가고 특히 폭락한 수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증시 특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해주시면 적어도 본전은 온다. 그러니까 종목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뭐 우량주거나 정상적인 종목이라는 가정하에 비중 조절만 잘해주시면 아무리 못해도 주식은 진짜 원리상 비중 조절만 잘해주시면 마이너스를 낼래도 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항상 비중 뭐 1%, 2% 이렇게 가시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 아마 이제 목요일장은 좀 반전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도 있고 공매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적응 심리도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추천 마구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거래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